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0세, 평생 남성 건강과 부부 친밀감을 연구해온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힘이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활력의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부엌, 그리고 꿀 한 스푼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자신감이 넘치지 않는 순간, 아내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스스로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는 순간, 이런 신호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간 의학 논문과 임상 사례를 검토한 끝에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음식에 꿀 한 스푼만 더했을 때 남성 활력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정말 부엌에 있는 음식만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주사나 비싼 보조제, TV 광고에 나오는 화려한 약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친숙한 재료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도 환자에게 꿀과 특정 식물을 함께 먹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조선시대 왕실에서 힘을 되찾기 위해 꿀과 곡물을 조합한 보양식이 자주 쓰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천연당분과 특정 아미노산의 조합이 테스토스테론 활성에 직접 관여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꿀의 효과가 혈당 조절을 해치지 않으면서 활력에 긍정적인가? 아니면 오히려 과잉 섭취 위험이 더 큰가? 이런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적절한 양과 올바른 조합만 알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단지 꿀 한 스푼을 더하는 것으로 20년 전 자신감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삶을 바꾼 사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에 꿀을 더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드셔야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과 조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에는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용기와 다짐의 표시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삶의 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꿀 한 스푼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음식과 꿀의 조합은 결코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에서 발견된 기록에도 꿀은 남성 활력과 생식력 강화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왕실 연회에서는 고기와 곡물 요리에 반드시 꿀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꿀이 가진 회복력과 생명력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보양식 기록을 살펴보면 중요한 밤을 앞두고 임금께 올리던 특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곡물죽이나 과일에 꿀을 곁들인 음식이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단순한 당분 섭취 같지만 사실 꿀에 포함된 미네랄, 항산화 물질, 효소들이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드에서도 같은 맥락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유르베드에서는 꿀을 생명의 젖지라고 부르며 남성 활력을 돋우기 위해 특정 뿌리식물이나 견과류와 섞어 복용하도록 권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지역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꿀은 남성성 회복과 정력 강화의 동반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꿀이 이렇게 꾸준히 사용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째, 꿀은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당질입니다. 피곤한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니 활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단번에 효과를 느끼게 합니다. 둘째, 꿀에는 소량이지만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셋째, 꿀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심리적 효과를 줍니다. 달콤하다는 경험 자체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자신감과 긍정적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 기록 속 꿀의 효능은 과장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약이 귀했고 단맛이 귀했기 때문에 꿀의 신비한 힘을 덧씌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반대로 과학적 측정 기술이 부족했을 뿐 실제로 꿀의 항산화와 미네랄 작용은 남성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우리가 보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꿀은 적절히 사용하면 남성 활력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늘 기운이 없고 아내와의 친밀함도 점점 사라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을 드리기보다 식단을 조정하도록 권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에 꿀 한 스푼을 더하고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몸의 활력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와 현대가 모두 증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꿀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니라 남성에게 다시 힘을 주는 숨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꿀 단독이 아닙니다. 꿀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특정 음식과 함께일 때입니다. 바로 그 음식이 오늘의 핵심 비밀이며 다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성 활력을 결정짓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르몬, 그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근육과 성기능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집중력, 심지어는 삶의 태도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아침 발기의 감소, 부부 친밀감 저하, 쉽게 지치는 체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할 뿐 아니라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꿀 속의 천연 당분은 아미노산 흡수를 빠르게 돕고 동시에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을 해줍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활력이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기록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현대에서도 발견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견과류와 꿀을 함께 섭취한 남성 그룹이 8주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꿀만 먹은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조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일시적 상승은 생활습관 변화나 플라시보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음식과 꿀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 존재하며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반박합니다. 진실은 아직 100% 규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환자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체감된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는데 늘 피곤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점점 소극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한 약 대신 매일 저녁 식사 후 특정 음식에 꿀 한 스푼을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4주 뒤 환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가 요즘 저를 이상하게 다시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호르몬의 힘입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약에만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의 선물이 주는 힘을 믿어 보시겠습니까? 그 답은 이미 부엌 안에 있습니다. 꿀 한 스푼과 음식 하나, 이 단순한 선택이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조합이 단순히 호르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전신 활력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성 활력의 본질은 결국 혈관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심장에서 뛰어나온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를 때 우리는 힘을 느끼고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과 이물질로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근육도 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성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때 꿀과 특정 음식의 조합은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은 산화질소, 니트릭 억사이드,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천연 신호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넓히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남성 활력 치료제 대부분이 바로 이 산화질소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꿀은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스푼의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항산화 지수가 높아졌고 혈관 기능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또다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꿀이 혈당을 높여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는
소량의 꿀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환자들의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는데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손발이 차고 부부 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소량의 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주 후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본인도 예전에는 한 번에 지쳐버렸는데 이제는 혈류가 도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약 없이도 혈관을 다시 열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엌에 있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열리면 단순히 활력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다시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꿀과 음식 조합이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비밀을 일상에서 어떻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지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다. 꿀과 특정 음식의 조합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좋은 소식은 이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부엌에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식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따뜻한 곡물죽이나 오트밀 또는 삶은 달걀과 함께 꿀 한 스푼을 곁들여 보십시오. 곡물 속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꿀의 천연 당분이 함께 작용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뇌와 혈관, 그리고 호르몬이 깨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63세 남성분은 아침마다 오트밀에 꿀을 곁들였을 뿐인데 3주 후 피로감이 크게 줄고 아침 기상이 가벼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 식사 후 간단한 디저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바나나 위에 꿀을 살짝 뿌려 보십시오. 이 과일 속에 칼륨과 꿀의 항산화 성분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순간이 심리적으로도 친밀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음료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허브채 꿀을 한 스푼 넣고 곁들여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드셔보십시오. 이 조합은 혈류를 촉진하고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숙면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밤마다 활력을 충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꿀의 섭취 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부 학자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학자는 저녁 식후에 섭취해야 혈당과 호르몬 조절에 더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결론은 꾸준히 소량을 적절히 먹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꿀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과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성인 기준으로 1열 50푼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약도 적절히 써야 효과가 있듯 꿀도 적정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식탁에 꿀 한 스푼을 올려놓을 용기가 있습니까? 작은 선택 하나가 부부 사이의 대화를 바꾸고 삶의 활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음식과 꿀의 조합이 큰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된 믿음과 습관이 그 효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왜 약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실패하는지 그 숨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성분들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약입니다. TV 광고에서 반짝이는 문구로 홍보하는 보조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알약, 심지어는 해외 직구로 사들이는 각종 정력제까지. 문제는 이런 약들이 일시적인 불꽃은 줄 수 있어도 오래 지속되는 불씨는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고 며칠간 반짝 힘이 돌아온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금세 적응해버리고 결국 더 강한 약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아니라 몸 자체를 살리는 힘을 회복해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성기능 보조제를 장기간 복용한 남성들의 30%가 간 수치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식습관을 개선하고 천연 재료를 활용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활력 유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약에 의존하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약이 필요한 환자도 있다. 천연 식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약물은 응급 상황이나 특정 질환일 때만 사용해야 하고 장기적인 활력 회복은 반드시 생활 습관과 자연식품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둡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지켜본 의사로서 자연의 힘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해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70세 초반이셨습니다.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비싼 약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복용했지만 결국 위장장애와 두통으로 고생하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약을 끊고 식단의 꿀과 특정 음식을 더하는 간단한 습관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2개월 후 그분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한결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굴에 자신감이 되살아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계속 약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약은 잠시 빌려 쓰는 힘일 뿐이고 꿀과 음식의 조합은 몸속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진짜 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위험한 습관들이
어떻게 이 꿀의 효과를 무너뜨리고 활력을 갉아먹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꿀과 특정 음식을 함께 먹으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이 이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좋은 연료를 넣어도 배관이 막혀 있으면 엔진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2잔 이상 술을 마시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 이상 낮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도 꿀을 열심히 먹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해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음주 습관을 줄이자 몇 주 만에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흡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독성 물질은 혈관을 좁히고 혈액 속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꿀과 음식이 아무리 좋은 효과를 내도 담배 한 개비가 그 효과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흡연은 남성 기능 저하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범인은 늦은 밤 습관입니다. 늦게 자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분비 주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 특히 새벽 시간대에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하지만 잠을 늦게 자거나 수면이 얕으면 아무리 꿀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수면을 취한 남성과 불규칙한 수면을 가진 남성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꿀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한 그룹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5%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즉, 꿀의 효과는 습관과 환경에 의해 배가 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생활 습관 개선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물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근본적인 활력 회복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 변화에서 출발한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저는 임상 경험상 후자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 약을 끊었을 때가 아니라 습관을 바꿨을 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환자분은 늘 꿀을 챙겨 먹으면서도 밤마다 늦게까지 TV와 스마트폰을 보셨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하시길래 저는 먼저 취침 시간을 11시 이전으로 맞추라 고 권했습니다. 단 3주 후 그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아내와의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꿀 한 스푼의 효과를 살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무너뜨리는 쪽입니까? 습관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꿀과 음식의 힘은 습관 위에 쌓일 때 비로소 기적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꿀조차도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즉 과용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꿀이 남성 활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꿀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해가 되듯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당뇨 환자입니다. 꿀은 천연 당분이지만 결국 당분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이 무분별하게 꿀을 섭취하면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70세 남성 환자분은 활력을 되찾고 싶어 매일 꿀을 3숟가락 이상 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적당한 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꿀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를 불러옵니다. 체중이 늘면 혈관에 부담이 가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억제됩니다. 즉, 꿀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꿀 속 꽃가루 성분에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피부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꿀은 정제 설탕보다 혈당 반응이 완만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소량 섭취는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꿀도 결국 단순당이므로 당뇨 환자에겐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항상 보수적인 접근을 권합니다. 즉, 의사와 상의 후에 하루 1스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꿀을 약처럼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약은 용법 용량을 지켜야만 약이 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좋다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황금 법칙은 간단합니다. 하루 1스푼, 많아도 2스푼. 그것도 식사와 함께 특정 음식과 조합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급상승을 막고 활력 회복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꿀과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위험한 조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실수하는 부분이니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꿀의 장점과 조합의 놀라운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경고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섞으면 독이 되듯 꿀도 잘못된 조합에서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생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꿀과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 경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 양파즙과 꿀을 매일 함께 복용하던 사람이 잇몸 출혈과 위장 출혈로 고생한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이나 채 꿀을 과하게 타는 것입니다. 꿀은 4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뿐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는 독성 물질인 하이드록시메틸 푸르푸랄, HMF이 생성된다고 경고합니다. 즉, 꿀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약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고칼로리 간식과의 조합입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에 꿀을 많이 곁들이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당뇨와 비만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활력 회복은커녕 오히려 피로와 무기력감을 심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꿀과 특정 해산물의 조합입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꿀과 게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꿀과 게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설사와 복통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꿀과 해산물의 부작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꿀 속 특정 효소와 해산물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충돌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임상 경험상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자극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꿀은 단독으로 혹은 곡물, 과일, 견과류와 함께 드시라. 이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위에서 말씀드린 음식들과는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꿀을 약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독으로 바꾸겠습니까?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꿀과 음식의 힘을 활용해 삶을 바꾼 70세 부부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꿀과 특정 음식이 어떻게 호르몬을 자극하고 혈관을 열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지 이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는다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꿀 한 스푼의 힘으로 삶이 바뀐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부부는 결혼 40년 차, 남편은 70세, 아내는 67세였습니다. 남편분은 저를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약은 먹어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고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깊은 무력감과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치료법 대신 가장 간단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곡물죽 위에 꿀 한 스푼을 더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토마토나 바나나에 꿀을 뿌려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줄이고 취침 시간을 11시 이전으로 맞추라는 생활 습관 교정도 함께 권했습니다. 처음 1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남편분은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예전보다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주째는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내분의 증언이었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밝아졌습니다. 이 부부의 변화는 단순히 남성 활력이 회복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아내는 오랜만에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남편분은 이게 다 꿀 한 스푼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음식의 힘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관계 회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꿀과 음식의 조합이 준 힘은 단순히 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까지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정말 꿀과 음식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가?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의 눈빛이, 표정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야말로 어떤 통계보다 강력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꿀 한 스푼으로 20년 전 자신감을 되찾고 싶으십니까? 그 답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며 꿀 한 스푼의 기적을 다시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따라왔습니다. 바로 이 음식에 꿀 한 스푼을 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꿀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활력과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온 자연의 약재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꿀이 호르몬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특정 음식 속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고 꿀이 그 효과를 가속화한다는 점. 이 단순한 조합이 나이로 인해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일으킵니다. 둘째, 꿀은 혈관을 확장하고 피의 흐름을 원활히 합니다.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항산화 물질로 혈관벽을 보호하여 단순히 활력뿐 아니라 심장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활력은 결국 혈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곡물죽 위에 꿀 한 스푼, 저녁 식사 후 과일과 함께 또는 허브채 곁들여 섭취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바로 가능한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하지만 동시에 꿀은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드렸습니다. 당뇨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함께 먹으면 위험한 조합, 생양파, 고칼로리 간식, 게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꿀과 음식의 힘은 좋은 습관 위에서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늦은 밤.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꿀 한 스푼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꿀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킬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약에 의존하다 지쳐서 저를 찾은 이들, 그리고 꿀 한 스푼으로 다시 웃음을 되찾은 이들. 그들의 변화는 단순히 수치나 검사 결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돌아온 눈빛, 아내와 다시 잡은 손, 그리고 웃음소리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엌 속 꿀 한 스푼이 당신의 삶을 다시 불태울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메시지를 다시 가슴 깊이 새기고 함께 용기와 사랑을 다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이 음식에 꿀 한 스푼을 더하는 것. 그 사소한 선택이 남성 활력을 되살리고 부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80세의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와 부부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공통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활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늦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꿀 한 스푼의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숨겨진 불씨를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작은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침 식탁에 꿀 한 스푼을 올려놓는 것, 아내와 함께 달콤한 과일에 꿀을 곁들여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여러분께 용기와 사랑,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이 결국 아내와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 용기가 오늘 이후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댓글에는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당신의 다짐이자 저와 함께하는 신호입니다. 또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 평생을 남성 건강과 부부의 행복을 지켜온 의사로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비밀,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손길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꿀 한 스푼이 당신의 내일을 다시 달콤하게 만들 것입니다.